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갔다고 자기 딸과 비교질하던 고모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친정어머님도 시원하셨을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2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쁘게 살다가 임신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와 사촌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비교질하던 고모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이 모난 사람들에게도 좋게 대하는 성격이라 고모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그냥저냥 좋게 지냈어요. 고모네랑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고모 큰딸이 저와 동갑인데 생일은 제가 빨라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고모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자기 딸을 대놓고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딸은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말을 항상 했었는데 대학은 제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도 고모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고모 딸은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자랑을 엄청 했었죠.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고모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분의 집이 무슨 재벌집인 것처럼 고모는 얘기했지만 그냥 평범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집에서 쉬면서 판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고모가 저 결혼할 때 했던 말들과 유사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돈 없는 남자 최악이고 홀어머니도 안 되는데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될 분 좋은 분이고 남편도 그렇다고 말했더니 고모는 엄청 비웃더군요. 결혼을 하려면 자기 딸처럼 돈 많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혼할 때 남자가 집해오고 돈 더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불쌍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홀시어머니인 경우에 물론 확률상으로는 아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질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 후에도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말하는 고모에게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며느님 하시면서 아껴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뭐 바라지도 않고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찾아뵐 때마다 차비하라고 5만 원씩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고모는 궁상 맞다고 혀를 차더라고요. 금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식 내외를 아껴주는 어머님의 넓은 마음에 대해 얘기한 것인데 고모는 5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다고 쿵상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전화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하시고 추우니까 오지 말라 하시는 분이세요. 남편과 저 부유하지는 않아도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고 결혼할 때 간소하게 커플링만 했지만 명품 가방 척척 사고 시댁에서 뭐 받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에 비해 내가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부러움도 잠깐 들고 말았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저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고모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틈만 나면 표현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임신 중인 저에게 고모는 아이 태어나면 아이한테 남들만큼 못해주는 것이 엄마는 한이 맺힌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남들 다 쓰는 비싼 유모차 없다고, 비싼 메이커옷 못 입힌다고, 비싼 학원 여러 곳에 보내지 못한다고, 아이가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고모에게 말했더니 또 비웃는 듯한 말투로 애 낳아보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고모의 말을 들으니 제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터놓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남편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에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촌 동생, 즉 고모 딸이 이혼 위기라고 하더군요. 제부가 결혼 전에 자기네 집이 엄청 부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 허세였고 허세가 심한 만큼 돈도 잘 써서 매일 빚에 쪼들려 살았다고 합니다. 사촌동생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분이라고 하더군요.
사촌 동생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다가 얼마 전에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고모에게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계속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일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번 설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동생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계실 시어머니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지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가라고 성화셔서 친정에 일찍 가게 되었어요. 친정에 가서 점심 먹을 때가 되니 저희 집에 고모가 오더라고요. 고모는 명절에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모는 본인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사는 것 같아요. 고모부는 본가에 가시고 고모는 친정이라고 저희 집에 왔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고모가 저희에게 차는 언제 살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차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사고 있었는데 주변 선배들이나 언니들이 차 안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아이 태어나면 그때는 꼭 필요하니 그때 사면 된다고요. 그런데 고모는 저희가 차가 없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때도 안쓰럽다는 듯이 말하면서 차는 언제 살 것이냐 묻는 것이었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꼭 그렇게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고모에게 사촌동생은 친정에 안 오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화제를 돌린 것인데 고모는 성질을 내면서 말하더군요. 사촌동생 시댁은 명절 때면 손님이 하도 많이 오는 집이라 친정에 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돈 많은 집이 며느리 부려먹으며 손님 치른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죠. 허세나 부리는 집에서 시집살이나 시키고 남편은 와이프 얼굴에 손이나 대는데 동생이 너무 가엾다고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이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고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고모가 예전부터 엄마랑 작은 엄마들에게 못되게 굴고 욕심만 많더니 걔도 고모 닮아서 허세 부리고 욕심 부리다가 허세만 잔뜩 있는 집에 시집 간 것이니 이게 다 고모 잘못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고모가 갑자기 제 말버릇 좀 보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에게 고모가 하던 짓을 다 보고 자랐고 나랑 사촌동생 비교질하는 고모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계속 고모에게 할 말 다 했어요. 고모는 시댁도 모른 채 하는 못된 며느리이고 딸도 잘못 키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는 시집 잘 가서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고 살고 있고 오늘도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친정에 와 있다고요. 고모가 밥 먹다 말고 가더군요. 저 인사도 안 했어요. 고모 가고 나서 엄마가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고모가 저희 집에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고모 말대로라면 돈이 곧 성공이고 성공 못한 남자와 결혼한 저는 가여운 것이라는데 진짜 가여운 것은 엄마를 잘못 둔 사촌동생이라는 얘기를 고모에게 계속 해주려고요. 고모는 예전부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쓰니님의 어머니를 질투해 왔나 보네요. 잘하셨습니다. 똑똑한 딸이 있어서 어머니가 뿌듯하시겠어요? 순산하시고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의 재산을 넘보던 친정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친정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이고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아기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네요. 남편과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합니다. 거의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반찬도 해드리고 시부모님 말벗도 해드리고 옵니다. 이런 일상이 저는 행복해요.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고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예요. 부모 형제를 배신하냐고 저를 나쁜 년이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했지만 어떻게 키우긴요. 남동생과 차별로 키웠고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 생각하셨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것은 괜찮지만 내 남편과 시댁의 돈까지 같이 쓰자는 생각을 가진 엄마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러냐고 못된 딸이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엄마 얘기만 들은 이모들은 이미 저를 부모 형제 저버린 못된 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27살에 만났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1년 다니고 휴학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집안 사정과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했고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복학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무서웠어요. 1학년 2학기 등록금도 제가 일하며 모두 갚았습니다. 미대라서 등록금도 비쌌지만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월급의 반을 엄마에게 입금했습니다. 생활비, 제 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 명목으로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엄마에게 입금한 돈을 제외한 돈으로 교통비, 점심값, 휴대폰비, 적금 등을 했습니다. 빠듯해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해도 돈이 있어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친구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 돈 걱정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주고 싶지 매번 얻어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0대 후반이 되니 친구들이 결혼을 하더군요. 엄마도 은근히 저에게 결혼 안 하냐고 했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말을 하면 엄마는 아는 분들의 아들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아주 잘나서 남편 될 사람이 저를 돈 주고 데려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직원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무직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제가 남자를 피했으니까요. 몇 안 되기는 하지만 소중한 친구 몇 명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애를 하니 바빠져서 저도 참 많이 외로웠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잠이나 자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 엄마는 꽃다운 나이에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었죠. 근데 데이트하면 그 비용은? 이런 생각부터 들고 남친이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 비용은? 이런 생각이 더해지니 많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도 자꾸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혼, 연애 같은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물론 데이트 비용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남편이 자꾸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났어요. 남편이 너무 좋기도 했고 답답하기만 한 일상이 해방되는 것 같아서 남편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보통 프로포즈를 받으면 감동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예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나와 이렇게 멋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냥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남편 말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좀 어렵게 시작하면 어떻냐고 우리 둘이 같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제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자라온 환경 같은 것은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 놀랄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은 엄청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시부모님 모두 워낙 검소하시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검소한 사람들이라 잘 몰랐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신데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있는 채를 하지 않아 저는 결혼하고 조금씩 시댁의 경제력을 알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지나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 이사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죠. 형님의 친정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셨다고 들었고,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집은 형님네서 해준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집도 저희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언뜻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풍족하게 자랐지만 본인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주고 나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돈이 없다, 생활비와 네 보험료 내주느라 너무 힘들었다 등등 앓는 소리를 시작하더니 한 달에 고정적인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엄마도 일을 하다 말다 하고 동생도 마찬가지이니 어려운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옷도 가끔 사주고 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시집 가더니 부모 형제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냐면서 저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남편은 제가 버는 돈은 제 돈이니 친정에 좀 드리지 그러냐고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저는 저희 엄마를 알거든요.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바랄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편과 맞벌이를 해서 둘이 살아도 적금 어느 정도 넣고 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서 의료보험료도 엄청 많이 내고 1년에 2번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시부모님이 내주셨다고 해요. 버는 돈은 결혼 자금으로 모으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이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너희 재산에 대한 세금은 이제 알아서 내고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에게 집까지 해주셨으니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정말 크죠. 저희는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쉬는 날 시댁에 가서 남편과 함께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와요. 남들 보기에는 제가 팔려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모르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 해드리고 집안일 해드리고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이 오늘 일당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용돈을 주세요. 일당이라고 하기에는 큰 돈입니다. 저희가 용돈을 오히려 드려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주시냐고 여쭤보면 일당을 줘야 제가 시댁에 또 와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도 평생 못 갚을 것이니 이런 용돈 주지 마시라고 해도 아버님은 내가 우리 며느리 자주 보고 싶어서 주는 것이니까 받으라고 하시는데 안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나올 때는 아버님이 꼭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잘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주책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남편 명의로 된 지방에 있는 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빌라를 짓겠다고 팔라고 했다며 조건이 괜찮으니 팔겠으면 팔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상가 건물이라도 사서 월세를 받겠으면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어렵게만 살던 저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월세, 건물주, TV에서만 보던 얘기였거든요. 남편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투자 가치로는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겠으면 하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잘 모르니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아버님도 알아볼 테니 이젠 너희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하기도 하고 너희도 상가 건물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이모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수였나 봐요. 이모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고 엄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군요. 남동생이 결혼하면 엄마와 함께 살도록 집 하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요. 남편도 있는데 엄마는 건물을 사게 되면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하라고 남편을 압박하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엄마에게 그날 엄청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시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엄마는 그게 남편 재산이지 왜 시부모님 재산이냐고 하면서 부부인데 공동명의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세까지 시부모님이 내셨고 결혼 전까지 세금도 시부모님이 내셨는데 이게 무슨 남편 재산이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에 왈가왈부할 거면 다시는 안 보고 살 것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우긴요?
남동생과 차별로 키웠고 내가 결혼 전까지 월급의 반을 엄마한테 주다가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너무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는 사돈 재산도 나눠 쓰자고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딸년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뭐라 생각해도 좋다고. 앞으로는 엄마 전화 안 받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모가 좀 이따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이모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았어요. 결혼 전에 내가 번 돈의 반을 엄마에게 주었던 것도 저는 남편과 시댁에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만큼 모은 돈 없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시부모님 재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대놓고 나눠 쓰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호인이시고 내가 아무리 시댁에 잘한다고 해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두면 저도 엄마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시부모님도 언젠가는 저와 엄마에게 화가 나실 테니까요. 조건 없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때문에 신경 쓰시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돈에게 좀 나눠주면 어때서 이렇게 벌써부터 난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있는 사돈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고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쓰니님,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참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일찍 철이 든 만큼 그동안 고생한 것이 느껴지네요.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자 시부모님, 주변에 안 그래도 나눠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돈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며느리도 동조하면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남편과 시부모님만 생각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의 돈에 눈독 들이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하고 지금은 편안하게 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편 욕, 시댁 욕하는 것이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은 알지만 읽으시는 분들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글을 보냅니다. 신혼 때 결혼 생활이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원하게 터뜨려 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뭘 어떻게 터뜨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민 참 많았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되었어요. 아이는 5살 된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봉이 높은 편이라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결혼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따지게 만들더군요. 결혼할 때 남편은 용돈 몇십만 원으로 사는 남자들 불쌍해 보인다고 각자 번 돈 각자 쓰자고 해서 공과금과 생활비는 분담하고 각자의 집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는 적금 통장 하나 만들었고요. 신혼 때 저희는 주말에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처지고 더 피곤한 것 같고 해서 싫더라고요. 둘만의 데이트도 하고 양가 부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오곤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데이트 비용이나 양가 부모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비싼 것은 제가 내라 하고 남편은 비교적 싼 경우에 계산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 제가 아무리 무뎌도 느끼게 된 것이죠. 제가 살 때는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자기가 낼 차례에는 저렴한 곳으로 가자는 남편, 참 쪼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각자 관리한다는 것은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남편이 말을 했더군요. 그에 대해서 시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와 식사하러 가실 때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차례냐고 물으시고 제 차례라고 하면 소고기 주문하시고 남편 차례라고 하면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주문하시더군요.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각자 버는 돈은 어차피 나중에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것인데 꼭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참 유치했어요. 남편이 밥값을 계산하고 카페에 가게 되면 밥값을 뽑으려고 한다 할까? 자기도 배부르면서 디저트를 무리하게 시키더군요. 내 돈 세이브 되면 내 돈 세이브 되면 나중에는 그 돈이 우리의 돈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질 못했나 봐요. 한 번은 남편이 밥을 살 차례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자 했더니 정색하면서 자기는 술과 담배도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비싼 것을 사지 못한다고요. 제가 돈을 더 버는 것에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남편은 본인 회사 여자 상사에 대해 그렇게 욕을 하더군요. 혹시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 보이면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버는 돈이 자기가 버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남편 입장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싫겠어요? 결혼 비용도 반반하자고 남편이 먼저 말을 했거든요. 제 연봉 오픈하지 않았을 때 꺼낸 얘긴데 미리 오픈했더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첫 결혼기념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아침을 거하게 차려놓았더군요. 감동이었죠. 근데 이 거지가 자기가 이렇게 아침밥 차려줬는데 뭐 없냐고 묻더니 자기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됐고, 내년에는 내가 이런 상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던 것을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도 알고 있어요. 방 2개,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 10평 좀 넘는 집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는 친구에게 빈대 붙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자란 것에 비하면 어렵지 않게 자랐는데 뭐 그리 빈대처럼 구는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나한테는 비싼 거 사게 하고 자기는 싼 거 사려고 하니 한두 번도 아니고 기분 나쁘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자기는 참 뭐 바랄 때 당당하네? 하고 말했더니 자기는 어릴 때 가난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내가 더 가난했는데? 했더니 개인차가 있다고 하길래 하긴 거지근성은 타고나는 거니까 이랬다가 신랑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데 계속 놀려주었어요. 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제 통장을 보더니 이거 가지고 자기 엄마 가게 차려주면 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각자 관리하는데 왜 이러냐고 하고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는데 그리고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에서 살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했더니 장난으로 해본 소린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 하더군요. 자기는 평소에 하도 거지근성 내비추면서도 당당한 사람인데 무슨 해본 소리냐고 진심이겠지 했더니 얼굴서부터 목까지 빨개지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통장 얘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은 신세한탄, 저보고 어쩌란 것인지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게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이런 얘기만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사돈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이 남겠네? 설마 했지만 이러시는 걸로 봐서는 제 통장의 돈과 우리 부모님 도움으로 가게 하나 차려달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 부모님이 사돈 가게 차려주려고 돈 벌었나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니 시댁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암튼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제 통장 얘기를 한 신랑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사촌 시동생이 남편 부잣집으로 장가 가서 부럽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시동생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이 저희 만나서 바라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식대를 낼 차례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일부러 반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이 낼 차례인데 비싼 것을 시키면 남편 어쩔 줄 몰라 하고 나중에 남편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네가 낼 차례라고 하지 않았니? 하시면
제가 헷갈렸나 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낼 차례에 너무 비싼 것을 시키면 좀 싼 거 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쪼잔하다고 하셨어요. 쪼잔한 것으로 치자면 남편만한 사람 없다고 했죠. 시부모님께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질투하면서 나와 친정에 바라는 것은 엄청 많다고, 어쩔 때는 이런 거지근성을 어디서 배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신데 남편은 참 별종인 것 같다고 했죠. 남자가 이렇게 쪼잔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바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게 되었어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 남편도 쪼잔하게 굴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거나 하는 것도 사라졌고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에게 계속 쪼잔하다, 거지근성이다, 이런 말들을 장난 비슷하게 계속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어머님이 또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가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가게 차려달라는 말씀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러시면서 은근 기대하는 표정이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셔서 남편과 저는 친정에 갚아야 할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처가에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져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는 가게 차리는 것이 어림없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바라시는 것이냐? 대놓고 물어봤죠. 시부모님은 그럴 리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랬나 보다고, 설마 하니 어머님이 우리 친정부모님 돈을 노리는 거지근성을 가진 분은 아닐까 하고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남편이 쪼잔하고 거지근성을 가끔 보이는 것은 남편이 별종이라 그런 것이었다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거지근성을 숨기더군요. 제가 계속 놀리듯이 말하니까 자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죠. 얼마 전에 제가 남편이 과거에 빈대 붙으려고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놀렸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는 어리지 않았냐고. 이젠 그런 거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 버는 돈 제가 관리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용돈 받아 쓰고요. 시부모님도 이제는 저에게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하는 말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지근성 어쩌고 할 거 뻔하니까요. 남편이 계속 바뀌지 않고 거지근성 드러내면서 당당했다면 결혼 생활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남편과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겠죠. 지금은 평범한 일상에 불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당찬 며느님이시네요. 남편도 정상인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정말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까지는 아니어도 정상인 온달로 만든 평강공주가 여기 한 분 더 계시네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고 친정아빠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는 임시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끈은 상태고요. 본인들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수시로 오고 아무 때나 오라 하면 저희가 가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싫을 때도 있었지만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그런데 홀로 계시는 친정아빠를 자주 찾아뵙지 말라고 계속 화를 내시니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도 언성 높여 따질 것 따지고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판에 묻기도 많이 했습니다. 친정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시부모님 때문에요. 이유를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냥 친정에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고만 하세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진짜로 그래야 하는 것인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친정은 바로 옆 단지에 있고 시댁은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친정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계세요. 혼자 사시고 계신 아빠 때문에 아무래도 친정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딱히 지병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가 못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안 하시는데 연금을 받아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세요. 혼자 사시면서 연금은 많이 받으시니 손주들 용돈을 많이 주십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자주 오시고 자주 부르시는 편이었어요. 이건 전혀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어려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제가 결혼하면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빠가 신경 쓰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 친정에 다녀왔거든요. 식사도 차려드리고 반찬도 해놓고 왔습니다. 친정에 가는 날에는 집안일 싹 다 해놓고 가는 것이었고요. 퇴근길에 신랑이 친정으로 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신랑 회식이 있는 날은 저도 늦게까지 있다가 신랑과 함께 집에 오기도 했어요. 집에서 아기랑 둘이 있는 것도 싫고 아빠랑 같이 있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시부모님은 늘 이걸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는 거 아니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남자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 여자라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랑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막상 신랑은 저보고 친정에 더 자주 가라고 했어요. 아기랑 둘이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친정 가서 아빠 적적하시지 않게 해주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뭐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면서 뭐 사가고 뭐 해다 드리고 가서 돈도 드리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어요. 신랑이 번 돈을 저희 아빠에게 쓰지 말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정에 자주 가면 저희 아빠도 저를 계속 그리워할 것이라며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에게 정떼고 아빠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가 없으면 전화로 또 친정에 가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제가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화만 내시고 말도 안 통하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가 집안일이나 시댁에 소홀한 것도 아니고 친정에 자주 가는 것만큼 저도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친정에 가서 있으면 아빠가 덜 외롭고 식사도 더 잘 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자주 부르시는데 저희는 항상 고분고분 오라 할 때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면서 매번 화를 내시니 처음에는 내내 하다가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김장, 생신, 용돈, 명절, 차비 등 시부모님께는 이런 것을 챙겨드려도 친정에는 이런 것을 거의 챙기지도 않았어요. 생신과 명절에 어느 정도 했어요. 시부모님께 아빠가 적적해 하시고 집에서 아이랑 둘만 있으면 심심하기도 해서 친정에 가곤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만. 그리고 넌 남편이 그렇게 돈 버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만 그렇게 챙기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친정아빠에게 반찬이나 해드리는 정도인데 갈 때마다 아빠가 아이 용돈을 주셔서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말씀도 시부모님께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계속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사시는 친정아빠 챙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저에게 고지식하다고 하더군요. 고집이 세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고지식? 시부모님이 고지식한 것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 친정아빠를 더 챙길 것이라고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시니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오시려거든 전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 있는 것 아니면 저희 오라는 말씀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아들 며느리 그렇게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하는 것 아니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같이 나갈 거냐고요. 신랑이 우물쭈물 하더군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랑 출근하고 시부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제가 한 말이 너무 괘씸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가라 하셨으니 나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전화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에게 이혼하자면 해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친정으로 와서 저희 아빠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시부모님께 집 처분하고 싶은 대로 처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전화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일을 키운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일을 큰일인 것처럼 저를 괴롭힌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랑과 함께 친정아빠 잘 모시고 살 것이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몇 번 시부모님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봤지만 같은 얘기만 반복되었어요. 그냥
친정아빠 모시고 살려고 해요. 신랑도 이게 우리도 마음 편하고 아이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신랑도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희 아빠가 좌불안석이셨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세요. 전에는 항상 힘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살아서 그런지 좀 활기가 생기셨어요. 집 받고 친정아빠도 못 보고 사느니 집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랑도 제가 마음 편하게 있어야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시댁 위주로 살아왔는데 진짜 손길이 필요한 쪽은 친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느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친정아빠에게 효도나 하며 살려고요. 신랑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시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다. 시부모님 심보가 참 고약하네요. 집 해줬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대로 하고 싶었나 봅니다. 며느리와 아들까지 집을 포기할 줄은 몰랐나 보네요. 이번 사연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차별해놓고 바라는 것은 많길래 친가 친척들 앞에서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쓰니님 어머님도 시원해 하신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만 듣고 가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친가와 어느 정도 잘 사는 외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종교활동으로 봉사를 하다가 만났답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의 장남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빠는 친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답니다. 학력이 낮아서 직장에서 박봉으로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외가의 도움으로 차를 가지고 집이 생기고 근래에 와서야 사업 수완이 좀 생겨서 숨통이 트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가는 그야말로 지병이 있는 할아버지와 툭하면 몸이 아픈 할머니, 특히 할머니는 별다른 병명이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진료비를 몇십만 원씩 자식들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두 분의 병원비는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 형제들이 부담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크고 나서 보니 아빠는 항상 능력 없는 부모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을 다 했고 장남이라 온 식구를 먹여 살려 다른 동생들이 고등학교라도 나오게 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할머니는 아빠와 작은아빠를 불렀고 저희 가족은 매주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친가에서 한나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가에 있는 시간 동안 엄마는 밥을 2번 차렸죠. 설거지, 커피, 다과상, 집 청소까지.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할머니 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물론 아빠도 엄마를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에 미혼인 막내 삼촌과 고모가 같이 살았는데 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시간 동안 저와 동생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TV라도 보면 얌전히 있을 수 있는데 TV가 있는 방은 삼촌이 늘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고 거실에 있는 TV에서는 늘 진품명품과 전국 노래자랑만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멍하게 있어야만 했죠. 어떤 방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안 되었어요. 삼촌과 고모가 화를 냈기 때문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놀면 뛴다고 혼났고 매번 그렇게 혼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한 것은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밖에 없어서 저랑 동생이 그나마 먹을 만한 계란을 먹으려 하면 눈치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먹을 것으로 받은 서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번은 두부조림이 그나마 먹을 만해서 먹었더니 삼촌이랑 고모 먹을 것까지 다 먹는다고 눈치를 주더군요. 엄마가 불고기를 하면 불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으로 거의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는 전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자는 삼촌이 먹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가가 싫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촌끼리 저희는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종 사촌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어요. 두부조림, 불고기 등의 메인 반찬은 저와 동생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지만 둘째 고모의 자식들은 마음껏 먹어도 뭐라 안 하시더군요. 고종 사촌들과 먹을 것으로도 차별받았지만 세뱃돈으로도 차별을 받았어요. 저희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세뱃돈으로 5,000원을 받았습니다.
없는 집이라 금액을 적게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종 사촌들과 금액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나 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외가가 이민을 간 나라로 가서 외가의 도움을 받아 유학 생활을 했어요. 제가 외국으로 간 이후에도 엄마나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친가는 여전했습니다. 일요일에 저희 가족이 친가에 갔더니 장롱 안에서 꽃감이 발견되었대요. 개미가 우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가족 몰래 장롱에 숨겨놓고는 깜빡한 것이죠. 꽃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식구 주기 싫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도 무사히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현지 한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인사차 들렀을 때도 참 어이없었습니다. 친가와는 몇 년 동안 교류도 없었어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유학 중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면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기대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혼내기만 했던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친가에 뭔가를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외가의 돈으로 친가에 해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싫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려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는 싫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친가 사람들에게 남편을 인사시키기 위해 한 식당에 갔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엄마가 계산했어요. 쥐뿔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면서 제 남편에게 좋은 집에 장가드는 거라고 얼마나 열변을 토하던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대대로 양반 집안이고 조상 중에 좌의정이 있었고 어쩌고 하시더니 좋은 집안과 결혼한다면서 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던 할아버지 때문에 그때 아주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돈은 없더라도 정신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어야죠. 순하기만 한 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하다가 며칠 뒤에 직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 댁에 친가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에구 나는 언제 땡땡이 덕을 보나 비행기는 언제 타보나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차별이란 차별은 있는 대로 다 했으면서 제 덕을 보겠다고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집안 좋고 대기업 다니는 손녀 사위 드린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워한 손녀 덕 볼 생각 말고 할머니가 예뻐한 아들, 딸, 손주들 덕이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외가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차별받은 기억밖에 없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번 돈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막내 고모와 막내 삼촌은 벙친 표정으로 눈만 껌뻑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내 고모에게 그랬어요. 고모랑 삼촌은 우리 엄마 아빠 덕을 보고 자랐으니까 갚아야 할 게 많겠네. 내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 잘 못 챙기니까 대신 좀 챙겨줘. 설마 부모보다 더 은혜가 깊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은망덕하지는 않을 거지? 이랬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산 것, 내가 차별당한 것들에 대한 울분이 말 몇 마디로 풀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울분만 쌓이게 만든 당사자인 할머니가 어떻게 제 덕을 보자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엄마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어 할머니에게 싫은 말도 할 수 있고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살가움을 많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라도 바라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외가 쪽만 챙기고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묻더군요. 너 할머니한테 덕 볼 생각 말라고 했다면서? 이러시길래 그렇다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는 엄마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했더니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잘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기댈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는 절대 모실 생각 없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대요. 친가에 가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랑 제 동생이 하도 차별받고 자라서 엄마도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동안 본인들이 집안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혜택 다 받고 돈도 어느 정도 버는 막내 삼촌이나 고모들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받는 것밖에 모르는 막내 삼촌이 모시긴 누굴 모시겠어요? 고모들은 아들들이 모셔야 한다는 원론을 들이대고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 불공정한 처사를 하시더니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요. 자상한 말투로 제 안부를 물으시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적지 못한 말도 정말 많지만 속풀이는 된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받고 자란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글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쓰니님도 차별에 대한 기억 있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